음악이나 소리는 이 귀를 통해서 뇌의 청각 피질과 변형계를 자극을 하게 되고 뇌신경의 신호 전달이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 등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상신경외과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둘 다 겪고 있습니다. 항우울제도 먹어보고 인지행동 치료도 해봤지만 별로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뇌신경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우울증과 불안, 공황장애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뇌신경 치료요법이 더 활성화되어서 저를 비롯해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특정 뇌파가 공황이나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유튜브에 심신안정, 세타파, 알파파 이런 거 들으면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울과 불안이나 공황장애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뇌신경 치료법은 아직 갈 길이 멀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질문에도 있는 내용인 뇌파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뇌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뇌파는 뇌세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전기 신호입니다. 이 전기 신호인 뇌파는 주파수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느린 델타파부터 주파수가 빨라지는 순서대로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임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린 주파수일수록 뇌 기능이 정적인 상태 또는 뇌가 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분이 궁금해하시는 우울을 예를 들면 인지력이나 사고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느린 주파수인 세타파나 알파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느린 뇌파는 차분함이나 안정과 관련되긴 하지만 이 전두엽에서 느린 뇌파의 비율이 과도해지면 우리는 무기력하다고 느끼거나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불안이나 공황에서는 주파수가 빠른 베타파나 감마파 등의 뇌파가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건 일상에서건 우울감이 있다면 주파수가 빠른 음악이나 소리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불안이나 공황에는 주파수가 느린 음악이나 소리를 활용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파수대별로 소리나 음악은 유튜브에서도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서 음악이나 소리를 듣고 기분이 변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의욕이 불끈불끈 생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중저음의 장엄한 음악에는 기분이 차분해지거나 다운이 되기도 하고 소음을 접하면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밀려오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음악을 듣기 전후로 뇌파를 측정해 보면 뇌파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즉 뇌파는 마치 자율신경에서처럼 바이오리듬에 맞추어서 다이나믹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음악치료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음악이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에 영향을 주는 원리를 이용했던 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바그너라는 작곡가의 음악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중에서 순례자의 합창이나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에서 서곡이 대표적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음악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면서 서서히 흥분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 만드는데, 히틀러는 이런 점을 이용해서 국민을 흥분시키고 결집시켜서 자신의 사상에 빠지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여러분도 벅차오르는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학업과 관련된 집중력을 올리는 음악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1993년에 미국 UC 어바인의 라우셔 교수팀이 발표한 이 모차르트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은 학생들이 뇌 기능이 향상이 돼서 성적이 듣지 않은 학생들보다 한 48% 정도 높게 나왔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17세기, 18세기의 바하 핸델로 대표되는 바로크 음악이 이 분당 60피트 정도의 박자를 갖는 음악인데요. 이 평온하고 집중력이 높을 때 나오는 알파파의 생성을 촉진을 해서 수험생들에게 특히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음악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도 감정과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숲소리 중에서도 시냇물 소리는 신체 이완과 수면 중 뇌에서 발생되어서 수면파라고 불리는 세타파의 발생량이 높아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즉 불안이나 공황 등이 있다면 이 시냇물 소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에서 파도 소리가 알파파 생성을 많이 하게 해서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고 집중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폭포 소리나 장작불 소리, 빗소리, 낙엽 밟는 소리는 SM 알파파의 발생량을 높여주는데요. 이 SM 알파파는 12에서 15Hz의 주파수의 뇌파로 이 주의력을 요하는 업무나 스포츠, 학업 등에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상에서 비교적 쉽게 듣거나 접할 수 있는 소리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최근에 뇌과학자들은 뇌의 특정 부위만이 음악에 반응한다는 과거의 주장과는 달리 음악 듣기나 악기 연주 등 음악이나 청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이 전두엽을 비롯해서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손해에 이르기까지 뇌 전체에서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킨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청각에 의해서 이 기분이나 감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뇌의 고등 기능인 집중력, 사고력, 판단력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음악 치료나 소리 치료가 자율신경 실조증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저희의 치료 시스템 중에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서 여러분도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중에서 스스로 본인에게 맞는 음악이나 소리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뇌파를 변화시켜서 신경계의 문제를 스스로 치료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나 소리를 이용하는 것은 딱히 부작용은 없을 거라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